2024년 3월 모의 해설 시작이고요. 자, 우리가 3월 모의고사는 항상 공통 과목 수원 수투는 직전 연도 있죠. 작년 수능 시험지에서 유사한 형태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점 0,0과 로그 2의 9,k를 지나는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러한 직선. 자, 개수가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와 수직이다. 기울기가 서로 역수의 마일이란 뜻이죠. 그럼 먼저 이 직선의 기울기 y는 찾겠습니다. 개수로 나눠버릴 거고요.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 x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죠. 한쪽 이항해주면. 그래서 분자 파트에 그냥 붙여놓을게요. 뒤에 y절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날려주면 기울기가 여기에 등장했죠. 그렇다면 0,0과 로그 2의 9,k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얘 원점과 할 때는 x의 좌표분의 y의 좌표가 되고요. 로그 2의 9분의 k가 될 건데 얘와 얘가 서로 역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누구 식을 바꾸는 게 더 편할까요? 이쪽 식을 바꿔볼까요? 역수 처리하고 마이너스 떼주면 수직 기울기가 되겠죠? 자,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떼고 로그 4의 3분의 로그 9의 8이 되겠죠. 얘와 얘가 서로 같아지면 되는 거죠. 로그 4의 3, 로그 9의 8. 자, 그런데 밑이 다 같지를 않아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분모만 좀 처리해 볼게요. 분모는 밑이 2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값을 바꿔주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밑이라서 나갈 때는 분모 자리로 나가죠. 2의 3과 같고요. 자, 얘는 앞으로 3의 제곱이니까 이쪽 파트는 3, 2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얘랑 얘 이렇게 약분하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 하나 지워냈습니다. 뼈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로그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나가고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나가주면 되겠죠. 아직 분모 자리에 2분의 1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다시 한 번씩 써주면 2분의 k는 3 로그 3의 2가 되고요. 양변에 2 곱해버리면 k는 6 로그 3의 2가 됩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건 3의 k제곱이니까 3의 k제곱 자리에 3의 자, 이 6은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2의 6제곱으로 들어갈 거고요. 로그 3의 2의 6제곱 64가 되죠. 우리가 이런 지수 형태에서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면 얘와 얘가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가운데에 기준으로 해서 둘이 자리를 바꾸어 준다면 64의 로그 3의 3이 되니까 얘가 1로 날아가면서 답은 64가 되겠죠. 10번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에 대해서 vt 속도식을 주고 있을 때 pq가 다시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을 때 만나겠죠. 위치가 같은 그 시각 t를 찾아야 될 거고 t를 찾은 다음 q가 움직인 거리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 vt의 절대값을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단계에 t를 찾을 거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p1 적분해주면 p의 위치가 나올 거고 걔를 x1t라고 쓰겠습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원래는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원점 출발이라 0일 때는 0이 되니까 따로 c는 안 써줘도 될 것 같고요. x2 q의 위치 찾겠습니다. x2t는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0,0 지나서 적분상수 c 따로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위치가 같은 지점 그래서 연립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t의 제곱 플러스 6t고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는 0이 되고요. t로 묶어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 8은 0이고 자 t가 0은 우리가 시작점이니까 다시 만나는 거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 tt 사이 맞불 그래서 t값은 4와 마이 중에 당연히 시각은 음수 불가는 t는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t값 4 얻어낸 상태에서
Q가 움직인 거리라는 건 0부터 4까지, 이 4까지 적분을 하긴 하는데,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는 거 맞죠? 절대값 마이너스 2t 6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준다면, 얘가 0이 되는 지점. 자, 1차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t가 3일 때 0이 되는 거 맞죠? t축 기준으로. 뿔에서 마로 갈 건데 0에서 출발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뿔마 다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분할해서 해줘야겠죠. 식은 절대값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라는 식을 적분하긴 할 건데 0부터 3까지는 여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을 적분해주면 되고요. 3부터 4까지는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2t 마이너스 6 dt가 되겠죠. 삼각형 넓이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적분해서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0부터 3 그리고 t의 제곱 마이너스 6t 3부터 4가 될 거고요. 3만 넣어주면 되니까 마구 플러스 3, 6, 18 앞에 거고요. 뒤에 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4제곱 16 마이너스 3, 3은 9. 여기가 이제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적분값 계산해 준다면 자, 여기는 1이니까 마6이고요. 여기는 얼마? 7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다시 한번 1. 그리고 여기 한번 계산해 주니까 9. 9 플러스 1, 10이 되겠죠. 11번 공차가 음의 정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음의 정수. 공차가 음수라는 건 우리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직선 위의 점인데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겠죠. 일단 형태는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6항은 마이가 확실한데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절대값에 대한 합에 대해서 값을 만족할 때 그럼 공차와 첫 항을 다 찾아야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6항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A 6항이 마 2예요. 자, 여기가 마 2라면 자, 우리가 절대값을 해석하려면 이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여기에 n축이 들어갔을 때 자, 5항이 A5항이 0이거나 A5항이 양수라면 절대값을 벗길 때 이 앞항들은 5항까지 0부터 5항까지는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되겠죠. 양수 또는 0까지는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A5항이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A6항이 마2일 때 A6항이 마2라면 자, 공차가 음의 정수였기 때문에 항들도 모두 정수 형태를 띌 거라서 음수 형태로 가능한 건 A5항이 마1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항부터는 이제 양수가 되는 거 맞죠? 0 이상의 수가 되는 거 맞죠? 4항부터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들어갈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A5항이 0 이상입니다. 0이어도 되고 이상이어도 돼요. 그럼 절대값, 자, 기억식을 절대값 벗겨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절대값 AK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얘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5항까지는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A1, A2, A3, A4 A5항까지는 절대값이 필요 없고 6항부터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떼줘야겠죠.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이 되고요. 그 다음 시그마 우변에 있는 건 K는 1부터 8까지 AK는 A1, A2, A3, 4, 5 그냥 이대로 항이 나열이 될 거고 덧셈으로 그리고 여기에 얼마를 더해주면 된다고요? 42를 더해주면 되죠.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수에 대해서는 서로 같으니까 그냥 소거하고요. 두 식이 자, 얘를 저쪽으로 이항해주면 자, 다시 한번 써주면 A6, 7, 8은 A6, 7, 8 플러스 42가 되죠.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2배의 A6, 7, 8은 42가 되죠. 그렇다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1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에서 자, 우리가 A6항 알고 있거든요. 얘가 마2죠.
그렇다면 7항은 공차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 플러스 D. 8항은 마이 플러스 2D. 얘네를 모두 더해 준 게 뭐가 된다고요? 2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21. 자, 그럼 정리해주면 3D는 마육 넘어가주면 15가 되죠. 그래서 D는 얼마? 에서 42가 저쪽으로 넘어간 상태니까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가 붙여야겠죠. 서로 2항을 이쪽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를 좀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붙으니까 D가 음수가 나와야 돼. 확실해진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음수라고 자꾸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D는 마 5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까지 합 가려면 첫 항도 필요하니까 A 6항 잡고 들어갈게요. A 6항은 A 플러스 5D가 되는데 D가 마 5니까 5, 25,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25가 바로 마 2가 되니까 A는 첫 항 23항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 나왔으니까 일단 시그마 처리. 근데 이 케이스가 지금 답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 맞죠? 이제 모순이 생겼으면 두 번째 케이스 가는데 일단 얘가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S8 들어가면 2분의 항수 8, 2A 46 마이너스 7D 그래서 35가 될 거고요. 이 값 계산해주면 4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11 그래서 44 일단 답이 나와버렸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럼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5가 마1이고요. A6은 마2라고 잡혔으니까 공차가 얼마다? 마2라는 거 알 수 있죠. 1이죠. 마1이라는 공차가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쪽 기억 시그마 처리 한번 해주면 우리가 4항까지는 양수니까 방금처럼 계산할 때 자 절대값 벗기는 식에서 절대값 AK에서 절대값 A1, A2, A3, A4까지만 그냥 나오고 5항부터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A5, A6, A7, A8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우변은 K는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42를 해준다면 자 여기도 정확하게는 42가 붙었어야 되죠. A1, 2, 3, 4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42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제거된 상태고 좌우 2배의 A5, A6, 7, 8 이 값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A5항은 마1이고 A6항은 마2 그럼 A7항은 마3이겠죠. 점점 하나씩 내려가니까 마4 그럼 얘네들 더해서 마이너스 21이 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운 좋게 답이 나왔으면 해주는 거고 우리는 확인 차원이라서 두 번째 케이스까지 다 했습니다. 12번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0에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미지수 A는 일단 있는 상태 그리고 gx는 fx를 피적분으로 하는 정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간에 이렇게 변수 x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이 gx가 주어는 gx입니다. 이 gx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우리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극소값을 갖는다. g'2는 0이다 라는 힌트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극대값을 찾아라. 그럼 A값 찾고 해석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식 처리할 때 할 수 있는 거 미분할 수 있죠. G'X는 X가 T에 쏙 들어갑니다. fx가 gx의 도함수가 되고 있죠. 한번 쓰고 갈게요. G'X는 fx랑 동일한데 우리가 g에 대해서 해석할 거니까 fx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죠. x가 0보다 작다. 3x 플러스 a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 자 그런데 gx에서 g'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분 근데 2를 대입하려면 이 아래쪽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 쪽 식에 2를 넣어주면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2, 3은 6 플러스 a가 0이 됩니다. 그렇다면 a 값은 얼마? 마 6이 되겠죠.
값을 안 상태니까 여기 G'X 다시 쓰고 들어가주면 여기가 마6, 여기도 마6. 그럼 이제 G'X의 식이 완벽하게 다 찾아진 상태에서 극 대값은 프라임에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럼 위아래식에서 분할이 돼 있으니까 각각 찾아줄 건데, 자, 아래쪽에서 0이 되는 건 2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아까 극소로 써버렸으니까 극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위의 식,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프라임 이 값이 0이 되는 거. 자,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 2는 0이다. 2, 1, 뿔마. 그래서 뭐뭐가 나오죠? x값이 마 2와 1에서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당연히 마 2를 택해야 되죠. 그럼 마 2에서 다시 한번 극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가 바로 확인 한번 정확히 해주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이죠. 마 2고 여기는 1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얘는 G'X에서 자 여기에서 뿔에서 마로 바뀌었습니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극대가 되는 지점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프라임이 0이 되고 부호 변화가 뿔에서 마로 갔으니까. 그래서 x는 마이에서 G'X는 극 대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만 찾아주면 되죠? 대값은 G, 마, 이 값을 찾을 거고요. G, 마, 이 값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식에다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x에 마이가 들어가니까 마 4부터 마 2. 그래도 고맙게 식은 한쪽만 타면 되겠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 식만 ft 넣어주면 되겠죠.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 dx라고 해주고 바로 적분 들어가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 4부터 마 2가 되겠죠. 정적분 계산 마이 전부 쭉 넣어줘도 되는데 자 선생님은 그냥 끼리끼리 넣겠습니다. 마 2의 세제곱 마 8이고요. 마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를 빼야 되니까 더하기 64가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3 마 2의 제곱 4 마 4의 제곱 16을 빼주고요. 마이너스 6 마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계산해주면 자 여기 계산하면 56이 되고요. 뒤쪽은 여기는 마사죠. 약분하니까 마 6이 되고요. 여기는 마 8 플러스 여기가 값이 틀렸죠? 2가 되고 있죠. 2에 마 6 곱해주니까 2에 마 6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50이고요. 50에서 여기도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 4에서 16을 빼주면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에 이렇게 약분하면 마 6이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56 마이너스 36 18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답은 26이 되겠죠. 13번 AB의 길이는 BC의 AB를 2배 하면 BC가 된다. 자, 이쪽 길이를 A라고 놨을 때 여기 길이는 2A가 된다는 뜻. 그리고 코사인 A, B, C. 자, 각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고 있습니다. 얘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 이러한 삼각형 외접하는 5에 대해서 삼각형 ACP의 넓이가 최대 지금 이 순간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 AC에 평행하도록 해서 원에 접하는 순간에 Q값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를 다시 그리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얘를 그냥 Q라고 일단 생각을 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최대가 됐을 때 QA가 바로 6 루트 10이다 그랬죠. 이럴 때 삼각형 선분 ACD 위에 D점에 대해서 자 이쪽 각은 3분의 2 노란색 삼각형 보이죠? 이게 3분의 2일 때 노란색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이쪽 각을 알고 있으니까 대변인 BC가 나온다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찾는 거 사인 법칙 쓰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럼 먼저 이쪽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각형 PABC는 원에 내접해 있죠. 그럼 이쪽이 알파니까 여기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코사인 알파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다 둔각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값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둔각이라서 음수, 이쪽 세타는 파이에서 빼주는 형태의 값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면, 자, 여기 AC가 있을 거고 원에 접하면서 AC에 평행할 때, 그럼 여기에 Q가 이렇게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자, 얘하고 얘는 평행하죠? 최대의 높이가 되는 Q의 값은, 자, 여기가 수직으로 됐을 때, 이 지점에서 수직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수직 2등분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2등변이 되는 삼각형이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 길이도, 자, 우리가 얘는 실제로 도형을 옮기진 않았어요. 6 루트 10이 되는 상황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쪽에서 2등변 삼각형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QC의 길이도 6루트 10이라고 잡은다면 우리가 이쪽 각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C의 길이 코사인 법칙 써서 찾을 수 있겠죠. 3번 AC의 제곱은 6루트 10의 제곱 60 플러스 6루트 10의 제곱 60 마이너스 2배의 6루트 10 6 루트 10 and 코사인 8분의 5까지 들어가주면 AC의 제곱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하면 3, 4 이렇게 약분하면 3, 2 여기까지 약분해버리면 이쪽에서 나오는 건 9, 5, 45에 10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50 루트 10의 제곱이 틀렸습니다. 6 루트 10 제곱해주면 360이죠. 36에 10을 곱해주니까 그래서 720에서 450 빼주면 270이 되겠죠. AC의 제곱은 270이면 AC는 루트 270 그냥 AC의 제곱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해서 AC 찾아냈고요. A, B, C에 의해서 지금 길이들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쓸 수 있죠. 각 알파라는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림 따와서 A, B, C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 알고 있고 여기가 루트 270 그럼 여기는 우리가 A 잡았고 여기는 2A 잡았으니까 A 값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변의 제곱 270은 4A의 제곱, 얘 제곱했고 얘 제곱 들어가주면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A A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8분의 5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4 약분하면 2. 자, 이쪽은 5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A의 제곱이 되고요. A 제곱. 그래서 2분의 15A의 제곱이 바로 270이 되고 있죠. 3으로 먼저 나눠주고요. 그리고 5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16이네요. A의 제곱은 때 18이 돼서 36이 되고 A는 양수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럼 A 값 찾았고요. BC의 길이가 A가 6이라서 BC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얘는 12가 됩니다. 12. 자, 그럼 사인 법칙 그대로 들어가서 사인 자, 각이 120도죠. 120도 분의 대변 12가 바로 2R 우리가 찾고 싶은 건 2R이었죠. 약분 한번 해주고요. R은 자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와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6 그래서 루트 3분의 12 유리화 한번 더 들어가주면 3분의 12 루트 3 약분해주니까 4루트 3이라는 반지름 얻어낼 수 있겠죠. 14번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x가 분할이 돼 있죠. 2차식과 3차식인데 우리가 뒤쪽에 뭐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위에 거식은 여기 아래에 gx, gt라는 식이 있으니까 위에 거를 hx 그리고 아래 걸 kx라고 한번 이름을 나눠 볼게요. 그럼 hx는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a가 되고 있고요. 그럼 꼭지점도 맞아 찾아준다면 x-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이 되겠죠. 꼭지점까지 찾은다면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 절편도 찾아주면 h 0값은 얼마가 된가요? 0 넣어주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b 제곱했으니까 모두 다 이 값은 일단 0보다 크다. 정수라 그랬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 이상이다까지. kx 0보다 큰 쪽에서는 kx를 그릴 건데 kx의 그래프는 그려낼 수 있겠죠. kx는 미분에서 들어가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는 거 3x, x, y 0과 2에서 극값을 갖고요. 0과 2에서 극값을 가질 때 k 0값 얼마가 되죠? 5가 되고요. k 2값은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5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개형을 그려주면 0에서 극값, 극대를 갖고요. 그 다음 2에서 1이라는 극소값을 갖는 형태로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5에서 극대 갖는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 옆에 모두 그려놨습니다. 이제 KX에 대한 그래프는 알고 있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갈 건데, 자 여기 그려진 게 KX예요.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X축 왼쪽에 있는 HX 그래프가 들어가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일 때 T는 K에서 불연속인 K, 그냥 불연속 지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 그러면 HX의 그래프 개형을 가야겠죠. 자 우리가 먼저 갈 때 이 HX는 축이 A죠. 축이 0보다 크냐 작냐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축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축이 이쪽에 있을 때 0에서부터 할 건데, 이 y 절편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값이죠. 그럼 케이스가 사실은 하나, 둘, 딱 이렇게 만날 때 셋,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y 절편이 0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얘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관찰을 해야겠죠. 자, 케이스가 좀 많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이런 데서는 교점이 없으니까 계속 0으로 유지되다가, 자 바뀌는 지점만 선생님이 선으로 긋겠습니다. 이렇게 t가 얼마일 때? k가 1일 때 교점이 0개에서 1개로 바뀌었죠? 그럼 불연속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계속 2개다가 여기까지는 2개였다가 그 다음부터 1개로 바뀌니까 여기도 이제 불연속 지점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K가 5일 때도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였다 다시 또 바뀌죠. 2개로. 여기까지. 그래서 불연속 지점이 이런 상황이면 몇 개가 생긴다? 3개. 자, 얘는 3개였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하나씩 계속 움직이면서 되는 거, 불연속이 2개만 되는 걸 찾아줘야겠죠. 이번에는 y 절편을 5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불연속 지점 또 체크해주면 여기에서 한번 교점이 0에서 1로 바뀌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2개거든요. 얘는 불연속이 또 1개밖에 안 되네요. 그럼 얘도 안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절편이 이제 밑으로 더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려내겠습니다. 자, 여기는 등호 들어갑니다. 0일 때 hx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점 카운트 해주면 여기에서 바뀌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y 절편이죠. hx의 y 절편에서 3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3개였다가 다시 2개로 바뀌는 지점, 얘는 이제 3개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주의해야 돼요. 극소값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방금 y 절편이, h의 y 절편이 여기 서로 딱 같아지는 순간까지,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체크해 보면, 자, 여기에서 바뀌었죠. 2개였다, 그 다음엔 3개였다가 여기에선 다시 2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가 이제 빵꾸니까. 그래서 5와 1에서 불연속 지점 드디어 2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면 우리가 축이 a, 꼭지점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에서 축 a가 양수인 상태였죠. a가 양수인 상태고요. 그 다음 y 절편이 딱 얼마?
5가 1이 되면 되죠. y절편이 얘가 y절편이었거든요. 이 값이 1이 된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 돼야 되고요. b가 모두 정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정수 상태죠. 그럼 정수를 이용해서 수를 좀 쪼개줘야겠죠. 더해서 1이 되는 건 0, 1,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1, 0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 0, 1일 때 그럼 a는 0이죠. a가 x축에 있는 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준다면 여기다 등호 하나 넣어주고 a가 0일 때 b의 제곱은 1이 되고 b는 뿔마 1 가능하겠죠. 뿔마 1. 그럼 정수 조건 찾아간다면 0,1과 0,1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거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갈게요. 4분의 a의 제곱이 1이 된다. a의 제곱은 4가 되고요. a는 뿔마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 a는 양수 0 이상으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또 b의 제곱은 0이니까 b는 0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 주의해야 됩니다. a는 양수 0 이상으로 잡고 갔으니까 2,0만 나와서 몇 개? 3개가 나왔어요. 자, 이쪽 케이스에서 0,1, 0,1, 2,0까지 3개가 이쪽 케이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케이스 말고 축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얘도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얘보다 이렇게 이제 얘 살짝 1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 1보다 더 작을 때 y 절편이. 자, 그럼 불연속 개수 한번 세보면 여기에서 먼저 한 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극소 지점에서 다시 2개로 가니까 또 불연속 됐다가 그 다음에 3개였다 다시 또 2개로 바뀌니까 여기 그래서 3개가 되죠. 그래서 축이 A가 0 이상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이 순서상 3개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 들어갈 건데 그 다음 케이스도 경우의 수가 꽤 많거든요. 자, 이제 축이 Y축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A가 음수인 상황으로 갈 건데 축이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꼭지점이 극소값 있죠. 1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런 케이스들 쭉 나눌 거고 Y 절편도 O와 만난지 만나지 않는지 이런 케이스 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 문제에 집중해서 푼다면 불연속이 몇 개만 생기도록 2개만 생기도록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 찾지 말고.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불연속이 자, 그럼 특수한 케이스에서 일단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다룰 때 자, 여기에서 교점 불연속 한번 생겼죠. 그러다가 4개였다가 여기 극대값 이쪽 딱 연속이 되게 만들었을 때 불연속이 2개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체크할 건 꼭지점의 y좌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딱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의 제곱이 1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y절편이 5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하나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5가 돼야 되겠죠. 형태로 써져 있으니까 나란히 써주고 연립해서 4분의 3 a의 제곱 플러스는 1이 되고요. 자, b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 빼겠습니다. 그럼 4분의 7 a의 제곱은 4가 되고요. a의 제곱은 1에서 뺐으니까 4분의 4죠. 그래서 1 a의 제곱은 4 a의 제곱은 4에서 A값은 우리가 음수로 잡고 왔으니까 A값은 마 2밖에 나오지 않죠. A값이 마 2가 나왔고요. A값 마 2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 2 넣으면 이쪽 파트가 1이 되니까 B의 제곱이 얼마? B의 제곱이 4가 되고 B는 상관없거든요. 정수기만 하면 되니까 뿔마 2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순서상 마 2, 2와 마 2, 마 2가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답은 결정은 내리긴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서상은 5개가 나왔는데 사실 주관식이었으면 굉장히 이제 케이스를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케이스도 있다고요? 축이 이쪽에 있기는 한데 방금은 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 y절편도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의 케이스를 연습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자, 불연속 여기서 먼저 생겼죠? 2개였다가 여기 극소값 지날 때 3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4개였다가 4개라는 지점 여기를 벗어나면 다시 3개로 가고요. 여기로 가면은 다시 2개로 가기니까 불연속이 4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불연속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5번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한다. 5항에서 시작해서 첫 항으로 역으로 추적해야 되죠. 이럴 때 이제 선생님은 매번 쓰는 형태가 식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라고 했어요. AN은 AN 플러스 1.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 찾는 과정을 조금 어려워하던데 좀 익숙해지면 얘가 완벽하게 이런저런 케이스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쪽입니다. AN과 AN 플러스 1을 자리를 바꿔버리면 AN 입장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3N 마이너스 2꼴이 되고 얘는 확인해야 될 게 AN이 N 이하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만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A5항부터 시작해 볼게요. A5항이 5에서 시작해서 4항은 자 위에 거 기억, 아래 거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 둘이 서로 일단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4항은 뭐가 된다고요? 4항은 5항과 같다. 그래서 그냥 5. 그런데 여기서 비교할 거는 자 이런 A4는 N이 4죠. 자 이럴 때는 AN이 5가 4, N 4보다 크다가 만족하죠. 근데 만족하면 놔두고 안 되면 이제 지우고 안 하면 되겠죠. 멈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하나 경우 나왔고요. 이번에는 니은 경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대입. 여기에 5 넣어주고 자 N이 지금 A4를 찾을 땐 N이 4라고요. 4. 그래서 마이너스 5. 5항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4, 3, 12. 마이너스 2. 그럼 결과치가 얼마가 된가요? 5가 되고 있죠. 12에서 7 빼니까 5. 자, 5인데 그렇다면 자, 얘 확인합니다. 7이 4 이하인가요?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제외하고 이 위에 쪽만 타고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확정적으로 누가 나와버렸다고요? 5가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항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갈 거고요. 3항은 n이 3입니다. 비교할 때. 자, 그럼 3항으로 가능한 건 똑같은 거 하나. 기억. 그 다음에 니은 형태에서는 마이너스 5 플러스 이번에 n에 3을 넣어주니까 3, 3은 9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값이 2가 됐어요. 2는 이번에는 맞겠죠. 3 이하 얘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3항으로 2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맞는 거 맞죠? 5가 n 5가 3보다 크다. 성립합니다. 기억 이 조건에. 그래서 얘도 맞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끌고 가주면 2는 n이 2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 먼저 또 그대로 따라 가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서로 기억 형태 서로 똑같다. 똑같다 맞죠? 5가 2보다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 마이너스 5. 자, 여기 n에 2를 넣어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죠? 자, 마이너스 1은 n이 지금 2였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도 남겨놓고 자, 그럼 위에 거 그냥 먼저 쭉 타고 갈게요. 성립해버렸으니까. 자, 이제 A1 마무리해주면 되니까 A1 또 기억 타고 가면 5가 나올 거고 A1은 n이 1인 상태죠. 5는 1보다 크다. 5는 1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이 값 가능하고요. 은 형태에 타고 가면 마5 n에 2를 넣어줍니다. 3 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사죠. 마사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죠. 그래서 마사도 성립하고요. 이쪽에서 나온 값도 위로 좀 살짝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얘도 타고 가겠습니다. 마일에서 A1 갈게요. 마일에서 A1 가면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그럼 마1이 1보다 더 크다. 얘는 모순이 생겼죠. 자, 이쪽 조건에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마일이 1보다 크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자, 마일에서 니은 타고 갑니다. 마이너스 1에 부호 바꿔주니까 1 그리고 3 n에 3에 n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2가 나오고요. 2는 1 이하이다.
가 n이 1인데 2가 1 이하이다. 얘도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오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쪽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3이 2일 때, A3이 2일 때 여기에서 또 타고 가겠습니다. A2항이 가고 있는 거예요. A2항 찾습니다. 그대로 와도 되고 밑에 거 자 확인해 버릴까요? 2가 2보다 크다. 여기에선 모순이 생겼죠. 우리가 여기에선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거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n에 2를 넣어줍니다. 2, 3은 6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2가 되죠. 2는 자 여기에서 n은 2죠. 2 이하이다. 얘는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A2항으로 2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첫 항 찾아가겠습니다. A1이고요. n은 1입니다. 2 그대로 왔을 때 2는 1보다 크다. 얘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형태 타고 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3에 n 1을 곱해주니까 3 마이너스 2 그럼 마 1이고 마 1은 1 이하인가요? 얘도 성립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성립했고요. 이 첫 항들 모두 곱해주면 마사 2 마 1 곱해주니까 40이 되겠죠. 20번 fx는 2차식이고요. gx는 코사인 함수인데 0부터 12에서 방정식 자 합성돼 있다고 놀라지 마시고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값의 합을 구해라. 이제 근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합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복잡한 녀석은 치환한다가 기본적인 틀이죠. 자 gx를 t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럼 이 식은 다시 바뀌겠죠. g가 아니라 ft는 t다 이렇게 바뀌겠죠. x는 t에서 우리가 항상 t 값은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땐 범위 체크 코사인 함수 어찌됐든 코사인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일 1 그래서 해당하는 우리가 항상 치환을 하면 치환한 값의 범위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얘부터 일단 풀 수 있겠죠. ft는 t가 된다. 얘는 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t 넣어주면 2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t가 되고요. 2차밖에 안 되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겠죠. 마 1은요. 인수분해 되네요. 2tt 1 뿔마 그래서 t 값은 2분의 1과 마 1인데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만약에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치환한 값 범위 찾아주고 t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 한다? 첫 번째 gx는 2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이 이제 근이 되는 거죠. 근.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gx가 뭐가 될 때? 마 1이 될 때. x 코사인 3분의 파이 x의 그래프 좀 그리겠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된가요? 3분의 파이분의 2파이 들어가 주니까 주기가 6짜리죠. 대칭성에 의해서 실근들을 구할 수 없을 땐 합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주기가 6짜리인데 0부터 10이니까 주기가 2개가 들어가겠죠. 6 12. 자, 그리고 코사인에서 먼저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여기에 반 1.5죠. 1.5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4.5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코사인이니까 0일 때 1에서 시작하죠. 1에서 시작하고 마일까지 가겠습니다. 1 마일. 자, 0부터만 그리면 되니까 등호 들어가고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가고 1이었죠. 자, 그 다음에도 여기 정확하게 4등분해서 내려왔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9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고 그 실근은 여기를 x1 얘를 x2 자, 합이니까 합에 집중해주면 되죠. 대칭성으로 가겠죠? 이렇게 x4까지 2분의 1이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x1 플러스 x2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실제로 찾을 수는 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여기가 3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x1과 x2의 중점이 3이다. 2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x1 플러스 x2는 6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x3 더하기 x4를 2로 나눴을 때 그 중점이 9가 됩니다. 대칭성. 그래서 x3 더하기 x4는 18이 되겠죠. 마일 들어가겠습니다. gx가 마일이 된다. 이렇게 갈 거고 얘는 뭐 잘 보이네요.
여기 3과 9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근을 x5라고 한다면 3, x6이라고 한다면 9가 될 거고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30이고요. 30에 6 더해주니 x값의 합은 36이 되겠죠. 21번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그럼 지수와 로그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증가 함수를 띠고 있을 때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얘를 F, 얘를 G라고 해준다면 둘은 뭐 관련이 있죠. A의 X제곱을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G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둘 다 동일하게 그리고 기본 형태는 서로 역함수를 띠고 있는 거 맞죠? Y는 X의 대칭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F는 정점이 원래는 0,1인데 이만큼 올라가니까 0,3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그래프는 1,0을 지나는데 이 1,0을 두 칸 들어 올려주면 되니까 1,2를 지나겠죠. 1,2.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얘와 얘를 y축으로 이만큼 그대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y에 대한 대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y는 원래 x의 대칭이었는데 얘도 같이 이만큼 들어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먼저 그려주고 y는 2x 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로그가 들어가줘도 되겠죠. 위에가 y는 a의 x 플러스 2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2가 되고 여전히 둘은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겠죠. 오, 여기에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이렇게 기울기 마일짜리. 자, 기울기가 마일짜리는 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A,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대칭을 이루니까 여기 얘 중심. 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들어갈 거고 이거의 Y좌표가 자, 지금 그림이 살짝 비율이 깨졌는데 2분의 19였으니까 3보다 훨씬 큰 값이죠. 그래서 얘는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무시하고 좌표 무시하고 여기에 이 중심을 C라고 해볼까요? C의 Y좌표가 2분의 19이고 이 원의 넓이가 자, 원의 넓이에서 주는 힌트는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겠죠? 제곱근 들어가주면 루트 2분의 11이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일 때 얘는 유리화해주면 2분의 11 루트 2일 때 A의 제곱값. 그럼 좌표가 A를 찾으려면 좌표 A든 B든 무조건 하나가 필요한데 우린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니까 이 A의 좌표를 잡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를 Y축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된 상태에서도 찾을 수는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으면 C의 Y좌표가 2분의 19였으니까 이 식만 잡을 수 있었으면 X 플러스 X좌표 잡을 수 있겠죠? 2분의 19가 되고요. X는 2분의 4 빼주니까 2분의 15 여기에 X좌표가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C의 좌표가 나왔고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AC 우리는 지금 타겟을 A의 좌표를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AC에서 직각 삼각형 하나만 그려주면 이렇게 C, A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직각을 이룰 거고 자 여기에서 자 얘를 잡고 갈 건데 A의 좌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길이 반지름이 2분의 11 루트 2였죠.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일짜리였죠.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 좌표 평행이동 올라갈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기울기가 마일이면 여기가 45도 그렇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자 C점에서 기준으로 A까지 가는데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2분의 11, 2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c의 좌표를 가지고 바로 a 좌표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c의 좌표가 2분의 15, 2분의 19였는데 a 좌표까지 가려면 자 이제 방향은 주의해야 되죠. c에서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고요. 자, a 좌표 가겠습니다. 2분의 15에서 마이너스 2분의 11. 그리고 y 좌표는 2분의 19에서 플러스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바로 a의 좌표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2, 여기 계산해주면 2분의 30이니까 15가 되죠. a의 좌표가 2, 15가 됐습니다. 지수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에 2, 15를 넣어줄 거고요. a의 제곱 플러스 2는 15가 되고 a의 제곱값은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도 되고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만약에 얘는 그래도 심플하니까 잘 보였는데 만약에 좀 잘 안 보이는 학생은 둘 다 평행 이동 y축으로 y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리세요. a의 x제곱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로그 a의 x. 그래서 얘는 y는 x의 대칭이다가 이제 훨씬 잘 보이겠죠. 이런 상태로 가서 자 a의 x제곱 그리고 로그 ax 그리고 기울기가 마일짜리 그대로 다시 한번 통과해주고 얘가 a, 얘가 b가 되고 좌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바꿨을 땐 주의할 게 자 y 좌표가 원의 중심 얘 C의 Y 좌표가 2분의 19가 그대로가 아니죠. 그건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Y축으로 이만큼 끌어내렸으니까 2분의 15가 되겠죠. 요건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꿀 때. 또 여기는 이제 계산 조금 더 쉬워져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5. X좌표는 서로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반지름도 변하진 않으니까 그대로 써준다면 여기가 C, A, 직각 C의 좌표가 2분의 15, 2분의 15에서 반지름은 2분의 11 루트 2는 동일하고 여기는 2분의 11, 여기는 2분의 11. 얘는 변함이 없죠. 그럼 얘는 이제 A는 아니고 A'이라고 자꾸 좌표 잡아주면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1,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11이 되면서 좌표가 2, 얼마가 된가요? 13이 되고 있죠. A'은 자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좌표 실제로 근데 얘가 얘 위에 있다 해도 A의 제곱 찾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얘로 찾아주면 대신 꼭 여기에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안 하고 하는 방법, 평행이동해서 쉽게 하는 방법 둘 다. 자 그럼 y는 A의 x제곱에 2, 13을 넣어줄 거고요. A의 제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13. 결과는 똑같고요. 자, 자기한테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연습해 놓으면 되겠죠. 22번 fx는 절대값 하지만 안쪽의 식은 미지수 없이 정확하게 주어진 3차식일 때 자, 우리가 이 안쪽의 식을 hx라고 해버릴게요. 절대값 안의 식. 자, 이거에 대해서 fx는 hx의 절대값일 때 t에 대해서 자, 구간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간격이 딱 2죠. t값은 변할 거고 간격이 2일 때 그리고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최대값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 gt라는 함수는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그 미분 불가 지점 이제 개수가 뭐 바뀌었거나 연속이지 않거나 또는 미분 불가인 그런 상황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일 때 알파, 베타 곱한 게 이렇게 됐을 때 m과 n값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시작해야 될 건 절대값 안에 hx부터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hx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지점 뿔마 1에서 극값을 갖고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 개형을 가겠죠. 절대값이니까 극대 극소값 다 찾아야 되겠죠. 여기가 마일,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변곡점 하나 뜨긴 뜰 거고 1대 함수값은 8이고요. 마일일 때 극대값 h 마일값 넣겠습니다. 마일 플러스 3 플러스 8 그래서 10 여기가 10. 그 다음에 극소값 h 1값도 찾아주면 1마 3뿔 8 그래서
6이 되고 있죠. 여기는 극소값은 6. 그리고 x축의 위치는 이제 이 정도 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갔을 때 1대 1대 1. 그래서 여기 지점이 마 2일 때 다시 한번 함수값이 6이 나올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쭉 갈 건데 우리가 마 3 있죠. 간격이 이 간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h 마3도 조사하겠습니다. h 마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8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럼 마3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 해서 올리면, 자, 절대값 해서 올린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얘가 바로 절대값 그린 hx가 됩니다. 절대값까지 처리한 fx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 서로 같은 값은 여기가 마이 간격이 살짝 깨졌죠. 그리고 마3에서는 절대값을 하니까 12. 자, 이렇게 그려진 fx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 간격으로 이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극대의 극소 갖는 지점들에서 우리가 좀 잘라 보겠습니다. 마3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간격 마이, 그리고 여기가 마일. 자, 간격이 좀 맞았으면 좋은데 살짝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2. 여기에서 h 이 값도 조사해주면 10이 나오는 거 맞죠? 1대 1대 1.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쭉 연장이 된 상태에서, 자, t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여기서부터 t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건데 얘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까지죠. 이렇게 지금 가장 왼쪽에서는 fx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움직여서 봤을 때 최대값은 어느 쪽에서 나온다? 이쪽 t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지 체크해 준다면, 자, 갑니다. t 플러스 2 여기까지 왔을 때도 여전히 t 플러스 2가 딱 마3이 됐을 때도 여전히 최대값은 gt에서 나오죠. 그럼 언제까지? 얘가 이렇게 조금 더 가고 자, 잘 간격을 좀 보세요. 간격이 맞았으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하나 바꿔야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프가 개형이 안 맞으니까, 자, t가 마3에 멈추고 t 플러스 2가 간격 2가 딱 되면은 여기 t 플러스 2가 마일이 되는 순간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극대값을 가지고 있는 지점 이제 관찰하면서 들어간다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계속 오다가 여전히 t에서 최대값이 뜨다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 이제 극대의 지점이 극값을 끼고 있으면, 얘 조금만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가면 여전히 극대값 어디에서? 이쪽에서 극대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ft에서 최대값을 갖게 된다? t가 마3이 되는 순간 직전까지. 그래서 이쪽에 그래프, 자, 이제 함수를 분할함수 형태로 gt의 식을 써줘야겠죠. 자, gt식 쓸 거고요. t가 마일보다 작을 때, 딱 같아지는 순간부터 이제 함수가 극대값을 갖게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gt식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 이쪽에 범위를 나누어서 gt식을 쓸 건데, gt식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땐 t 쪽에서 더 최대값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ft가 바로 gt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건, 이 부분은 우리가 음수 파트에서 꺾어 올렸죠. 그래서 절대값 제거하고 써준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절대값 벗겨버리면 마이너스 x의 t라고 썼으니까 t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8에서 최대값을 갖는 gt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t가 뭐가 되는 순간부터 t가 여기에 3이 이렇게 딱 되죠. 마3이 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최대값이 극대값.
10으로 유지가 됩니다. 10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언제까지? 극대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t가 딱 마일이 될 때까지는 계속 최대값은 극대값으로 유지하다가 살짝 이렇게 극대를 t가 마일보다 커져 버리면 이제 극대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t가 마일 딱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최대값이 극대값이 되는 순간, 자 여기에 마삼, 이럴 때는 상수함수로 gt 자체가 상수함수로 바로 뭐가 된다고요? 10, 극대값 10을 계속 유지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10 여기에서 자 살짝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여 주면은 여전히 어느 쪽에서 최대값이 뜬가요? t에서 뜨기는 뜨죠. 그런데 얘는 절대값 안의 식이 fx식이 양수 파트에서 나온 거 맞죠? 자, 이쪽 초록색으로 나누어주면 초록색은 양수 파트였죠? 안의 식 자체가. 그래서 절대값 그냥 벗기고 나오니까 이럴 때는 ft긴 t인데 양수 파트 절대값 벗겨주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이 되겠죠. 절대값이라서 함수 구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여기가 간격이 2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극소를 찍고 있으면 한번 다시 올라갈 거니까 여기 간격이 2가 되는 순간, 그 순간 t가 얘가 되는 순간, 근데 얘를 모르죠 아직. 그래서 이 지점을 K라고 놓겠습니다. K, 여기 간격이 지금 0과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살짝 2 전, 그리고 T값 기준으로 이 K가 0보다 작은 데서 간격이 서로 딱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범위 나눠주면 마일보다 크고, 언제까지? 딱 K가 되는 순간까지는 이쪽 T 쪽에서 t라는 구간 쪽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살짝 벗어나서 이렇게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된다면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딱 같아지는 순간을 지나서 옆으로 조금씩 더 가면은 이제 t 플러스 2쪽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여기가 t 플러스 2쪽에서 살짝 더 옮겨주면, 자 이렇게 조금 더 확 움직여 버리면 잘 보이죠? 최대값이 이쪽 t 플러스 2쪽에서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범위, 마지막 범위는 t가 k라는 지점보다 커버린다면 t 플러스 2라는 지점에서, 근데 fx식 자체가 양수였으니까 f t 플러스 2라고 쓰고 얘가 플러스였다는 거. 그래서 식 그대로 넣어주면 자 이쪽 식에 t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플러스 8, 여기까지 해서 gt식은 일단 다 찾았습니다. g식은 토탈 몇 개로 식이 분할이 돼 있죠? 4개로 분할이 돼 있거든요. 4개에 대해서 이제 미분 가능, 미분 불가를 찾기 위해서 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도 다 정리를 해줘야겠죠. t의 세제곱 플러스 3t, 3, 2, 6이죠. 6t의 제곱 플러스 3, 4, 12t 플러스 8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고요. t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3t, 16에서 6 빼주니까 12가 되겠죠. 16에서 빼주니까 12 되겠죠. 여기가 9t입니다. 9t. 자, 그래서 간단히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식에서는 이렇게 되고, 식은 지금 토탈 하나, 분할이 돼 있는 게 하나, 둘, 셋 해서 4개의 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미분 불가 이제 찾기 위해서 연속과 미분 가능을 체크해주면 되니까 연속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연속이면 여기 지금 마삼에서 나오니까 이쪽에 마삼을 넣어주면, 자 마삼에서 그 지점 함수값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x는 마삼 넣어주면 그냥 f 마삼이라고 쓰겠습니다. f 마삼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10이 나오죠. 그럼 얘도 이쪽 마삼에서 10이 나왔으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연속. 자, 그 다음에 이쪽 구간으로 넘어가주면 마일을 조사해야겠죠. 자, 마일일 때도 얘는 10일 거고 밑에 식에다 넣어주면 마일 넣겠습니다. f 마일. 그럼 마일 뿔 3 뿔 8. 그래서
11, 얘도 10, 얘도 연속이네요. 이쪽 파트도 K에서 T는 K에서 연속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그럼 이제 미분 가능 체크하려면 뭐 하면 된다? 미분해서 미분계수 조사해주면 되겠죠? G'T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 여기는 0이 됐죠? 그 다음에 3T의 제곱 마이너스 3. 여기 식은 얘 미분해주면 3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9가 되고요. 마3에서 또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마3 값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은 얼마? 마이너스 24죠. 얘랑 같을 수가 없죠.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인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같지 않으니까 미분 불가가 생겼어요. t는 어디에서? 마3에서 미분 불가. 좌미, 우미가 다른 거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t는 마일에서 이렇게 조사해주면 얘는 0이고요. 여기다 마일 넣어주면 3-3은요. 얘는 미분 가능입니다. 미가.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조사해주면 K 넣어주겠습니다. 위쪽 식에다 K 넣어주면 3K의 제곱 마3 그리고 아래쪽은 3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가 되고요. 얘가 이제 같아지는 게 하나로 고정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 같아지는 순간 한번 찾아주면 12K 플러스 9가 마3 그럼 12K는 마이너스 12 K는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살짝 지웠는데 이 K는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겨서 K가 마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 이쪽에서 서로 같지 않아서 미분 불가.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알파와 베타에서 미분 불가해서 우리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분 불가는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T는 마3과 여기 K에서 생겼습니다. T는 K에서. 근데 마3보다는 K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알파는 마3. 그럼 얘가 이제 K가 되는데 K를 직접 잡아야겠죠. 그래프 개형 살짝 다시 한번 그리고 가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얘가 1 그리고 여기가 y1이었고 y축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쯤에서 K가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자 여기 K일 때 여기는 간격이 2다 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K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 K 값을 찾아야겠죠. 결과적으로는 FK는 FK 플러스 2가 성립하는 그 K 값의 지점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K는 이쪽 식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이고요. FK 플러스 2는 이쪽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식은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K만 넣어주면 됩니다. K의 세제곱 플러스 6K의 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10. 자, 세제곱 날라갔고요. 6K의 제곱 저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12K 플러스 2는 0이고 2로 나누겠습니다. 3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은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제 그래서 루트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반으로 나눈 상태에서 K는 3분의 마3 뿔마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3 그래서 6이 되죠. 그런데 이 K 값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3분의 마3 마이너스 루트 6은 아니겠죠. 더 작아져 버리니까 그럼 3분의 마3 플러스 루트 6이 바로 K 값이 되고 이 K 값이 바로 베타니까 3분의 마3 플러스 루트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해 줄 건 알파와 베타 둘이 가서 그냥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곱하겠습니다. 마3 곱하기 3분의 마3 플러스 루트 6이고요. 이렇게 약분하고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m은 3, n은 마일. 그래서 최종 m과 n을 더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28.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그럼 1 이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y는 2nx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은
n제곱 마 1이죠. n제곱은 항상 1 이상이니까 얘는 y절편이 양수 0 이상이겠죠. 그래서 대략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꼭지점이 n제곱 마 1인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y는 2nx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조금 확장해서 2nx 교점이 두 개 an, bn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있어요. an, bn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원은 2,0 그냥 얘도 대략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일자리죠. 원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 원 위에 누가 있다고요? 점 P가 있답니다.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AN, BN, P에서 P가 하는 역할은 높이 역할을 할 거라서 자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일단 이쪽 중심으로 연결하지 않고 P가 높이를 찾기 위해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여기 반지름 1을 더해준 이 지점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가장 멀리 떨어지는 형태. 얘가 이제 PN이 됐을 때 이쪽 삼각형 넓이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해서 이걸 SN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얘를 찾기 위해서는 AN, BN의 길이 필요할 거고 높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럼 순차 찾아가겠습니다. AN, BN에서 우리가 자 얘와 얘를 연립하면 개수가 미지수 n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안 되면 이제 미지수 잡아야겠죠. x의 제곱 플러스 n제곱 마 1은 2nx x의 제곱 마이너스 2nx 자 n제곱 마 1은 인수분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미지수가 이렇게 개수의 한 종류면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 주고요. xx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마 확인해 줘야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n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좌표는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위치상으로 이쪽을 작으니까 n-1, 그리고 b에는 n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좌표를 실제로 잡아야 되는 문제니까 an의 좌표부터 설정해주면 an은 n-1이고요. 직선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2nx에 대입해주니까 2n을 곱해주면 2n 제곱 마이너스 2n 그리고 bn의 좌표는 n 플러스 1이었고 2n 곱해주니까 2n의 제곱 플러스 2n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넓이 들어가기 위해서 AN, BN 점과 점 사이에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n 플러스 1에서 n-1 빼주면 2가 되니까 2는 4 플러스 자 얘에서 얘 빼주면 2차 사라지고 4n이 되니까 4n의 제곱 16n의 제곱이 되고요. 얘에서 우리가 제곱수 하나 있으니까 하나 꺼내긴 하겠습니다. 4 앞으로 꺼내주면 2 그리고 얘부터 쓸게요. 4n 제곱 플러스 1 AN, BN의 길이 밑변에 해당하는 거 구했고요. 이제 높이 들어갈 건데 이 높이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항상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리고 여기 반지름 2를 꼭 더해주면 최대의 높이가 되겠죠. 최소의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높이 찾기 위해서 h 찾기 위해서 2,0과 직선 일반형으로 돌리겠습니다. 2n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가 일단 d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 넣어주면 4n이고요. 4n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이 이렇게. 자 근데 얘가 d지만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반지름 2를 더해줘야지 높이가 될 거니까 플러스 1까지 최대의 높이까지 통분해 버릴게요. 1분의 4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넓이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 높이 약분이 되네요.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약분 얘만 남았습니다. 그럼 최종 극한 처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4n 플러스 루트 4n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최고차항 개수에 수렴할 거니까 1분의 여기는 4고요.
여기는 루트 4라고 읽어줘야겠죠. 루트 4니까 2. 그래서 답은 극한값은 6이 되겠죠. 29. 자연수의 n에 대해서 fx가 3차식이죠. n세제곱 분의 4가 최고창의 개수인 이러한 fx에 대해서 fx는 그림에서 주고 있고 fx에 접하는 ln이 원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ln은 원점 이렇게 통과하는 ln에 대해서 수축과 ln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얘가 접점이고 여기 이 점도 접점이 되겠죠. 이러한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거.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이러한 cn에 대해서 반지름 rn을 찾고 이러한 극한을 처리해라. 자, 그럼 일단 중심 표현하고요. rn을 여기를 c, 중심을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rn들이 나오죠. rn.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는 ln과 반지름 이렇게 연결한 건 접했으니까 수직이 되겠죠. 여기도 수직일 거고요. 일단 PN이 접점이면서 원점 통과하고 있는 직선 L은 위의 점이니까 PN을 가지고 일단 좌표 끌어가겠습니다. PN의 처음에는 좌표를 모르니까 T, N의 세제곱 4, T의 세제곱 플러스 1 위의 점이 되고요. 자, 우리가 LN은 P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LN의 기울기가 미분값이 되겠죠. 여기 미분해주면 n세제곱 12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점과 pn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ln이 되기도 하죠. 그럼 원점과 pn 기울기는 원점이니까 그냥 바로 좌표 x좌표분의 y좌표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원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가 되겠죠. 12t의 제곱. 자, 그럼 크로스해서 풀어주면 12t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곱해갑니다. 는 4t의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이고요. 넘겨주면 8t의 세제곱은 n의 세제곱, 8도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t의 세제곱은 2분의 n의 세제곱. 그렇다면 t는 2분의 n이 되겠죠. 중요한 정보는 PN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 이 x좌표가 2분의 n이고요. 얘를 fx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f 2분의 n은 y좌표가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n의 세제곱분의 4 곱하기 8분의 n의 세제곱 플러스 1 상수로 미지수 없이 나오네요. 그래서 2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에 좌표가 2분의 3까지. 일단 여기 PN의 좌표를 n에 관한 식으로 잡는 건 일단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러면 Rn을 n에 관한 식으로 돌리기 위해선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Rn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방법은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PNH 이 길이와 이 노란색은 Rn에 해당하죠. 이 길이를 더하면 빨간색.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는 PNH 플러스 Rn이 바로 Y좌표 2분의 3이 된다. 여기를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길이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여기 있긴 있는데 얘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Rn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PNH라는 길이는 삼각함수로 표현해주면 Rn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또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얘가 수직이었던 거 맞죠? 그리고 여기도 수직이죠? 그럼 이쪽 각 있죠? 이쪽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또 이 두 각은 더해서 90도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 얻어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여기 2분의 n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2분의 3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5pn의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한번 써주고요. 4분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되니까 간단히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고 있죠. 여기의 길이가 2분의 n제곱 플러스 9 루트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쪽으로 끌고 와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2분의 n이 되고요. 이 날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식 다시 한번 이제 이 값은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였다고요? Rn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 노란색 Rn이 바로 2분의 3이다. 그럼 Rn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찾았던 이 식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 이게 바로 2분의 3이다. 그럼 Rn을 n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데 성공하겠죠. Rn을 자 얘를 통분 한번 하고 역수로 뒤집어야겠죠. 플러스 1이었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자 얘가 분모 자리로 가겠죠. 2 있고요. 자 얘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 분의 3. 얘가 분차로 가겠죠.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Rn이 나왔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Rn에 뭘 하라고 그랬죠? 4Rn 4배의 Rn에서 3을 빼서 n제곱을 곱해서 극한 처리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자, 얘 끌어올려주고 다시 한번 써주면 자, 극한 처리에서 n제곱 가로 여기에 Rn에 4배를 해주면 뭐가 되나요? 분모는 일단 날라가니까 n제곱 플러스 9 약분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6이 되겠죠. 6 n제곱 플러스 9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처리해 주는데 자 여기에서 무한대로 보내주면 무한대 그리고 이쪽은 계산해 주면 2분의 6이니까 3-3 0이 되죠. 무한대 곱하기 0이거든요. 그럼 통분을 통해서 유리화 해줘야겠죠. 자 여기가 마3이었습니다. 통분할게요. 마3 통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이 될 거고요. 얘하고 얘는 계산은 되죠.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해주면 여기가 3. 그런데 3, 3 앞으로 끌어내 버릴게요. 그럼 3 지워지고 여기가 n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도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유리화 들어가야겠죠. 자, 거꾸로 유리화 들어가주면 얘의 제곱, 얘랑 합차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자 파트는 얘는 날라가고 얘는 제곱이 되니까 얘랑 없어지면서 한 번만 다시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곱해서 올라가 주니까 27n제곱. 자 그럼 2차분의 2차 이번엔 최고차인 개수에 비해 수렴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거 주의할게요. 루트 1 플러스 1은 2의 제곱분의 여기가 27 그래서 4분의 27이 극한값인데 최종 40까지 곱해 주라 라고 했으니까 4분의 27 그래서 답은 270이 되겠죠.